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같이 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했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우리 센즈랩 관련된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어제 장은 굉장한 불장이었는데 엄청 강세장이었죠. 근데 오늘 장 이 지수가 좀 우후죽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 지수가 무너져 내려버린 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즈랩 관련해서 센즈랩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습니다. 5월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세계적인 정보보호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 우리나라 국내에 한한 이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세계적인 정보보호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다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좀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고 영상을 찍기 전에 스크립트를 짜보고 대충 뭐 시간이 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니까 20분이 그냥 훌쩍 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바쁘신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제 영상에만 20분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월달 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이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좀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대기업 채널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저희 대기업은요, 여러분께 뭐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지식만 뭐 이렇게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거 일절하지 않고 정말 이 기업에 관련된 100% 팩트 기반한 정보만 전달을 드리는 채널이죠. 그리고 뭐 다른 여타 채널과 다르게 뭐 음흉하게 화면 뒤에 얼굴 가려놓고 목소리로만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저희 실명과 얼굴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 대기업 채널 말고도 다른 이 뭐 주식을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보시면은 이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고 여러분께 막 문자를 요구하면서 본인들 영업 핸드폰으로 뭐 문자 보내달라 이러면, 여러분 이 핸드폰 번호 팔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DB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뭐 귀찮게 여러분들 막 굴기도 하고 막 그런 영업자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자, 저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다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냥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뭐 격려 섞인 응원, 뭐 영상의 좋아요,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받아보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 눌러달라, 제가 이렇게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뭐 굉장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잘 해주시는데, 제가 어제 좀 댓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업로드를 한 영상입니다. 어제자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 조회수가 335회가 나왔고 26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이 기업적 관련된 정보들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총 작은 소형주의 외인 수급 말하는 것부터가 하수다. 전일에 급락할 거라고 매도를 유도를 한 다음에 오늘은 매수해라? 이거는 뭐 리딩방과 동호회가 써먹는 수법인데, 만약 어제 계좌로, 그러니까 제 계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 계좌로 매수했으면 법에 걸린다. 선취매 후 방송으로 몇몇 유튜버들 검찰이 입건되었지. 검찰에 한번 투서 넣어볼까?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좀 많이 좀 회유감이 들었습니다. 이분 댓글 적으신 분 오늘도 좀 댓글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뭐 주식 리딩방, 뭐 동호회, 뭐 저도 뭐 이런 뭐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렇게 저처럼 실명 걸고 얼굴 까고 방송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선취매를 진행을 한 다음에 방송을 했던 몇몇 주식 유튜버가 있긴 있었죠. 자, 근데 이들은 구독자의 규모가, 여러분 지금 뭐 저의 영상처럼 뭐 조회수 335회 나오는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저의 영향력은 다르죠.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단지 정말 우리나라 이 국내 주식시장, 이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부터 해가지고 뭐 별별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휘둘리지 마시고 올바른 정보만을 좀 가져가시길, 받아가시길, 얻어가시길, 그런 마음으로 제 얼굴도 노출을 하면서 실명을 제가 걸고서 이렇게 매일매일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요런 분의 댓글 같은 경우에 힘은 주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좀 악플을 쓰시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한번 투서 넣어볼까 한번 넣어보시고요. 무고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나빴던 게 뭐 소형주의 외인수급 말하는 것부터가 하수라는 요 문구가 조금 제가 좀 긁혔습니다. 제가 이분보다 뭐 주식을 못하고 장세를 못 읽고 뭐 수급 동향 파악을 못하고 이랬으면 실력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됐건 이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검찰에 한번 투서 넣어볼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좀 꼬이신 분들 말고는 우리 여러분들 좀 많은 응원들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센즈랩이 이제 곧 참여를 하고 있었죠. 24일부터 25일 오늘까지니까 이 넷셋 KR2024라는 이 정보보호 컨퍼런스에 우리 센즈랩이 참여를 한다라는 이슈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 센즈랩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센즈랩은 기술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센즈랩의 제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바로 어제 영상에서는 이 지난번 영상이죠. 방금 보고 오셨던 요 컨퍼런스 요쪽 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골자는 요쪽입니다. 바로 RSA 컨퍼런스 2024라고 하는 요 컨퍼런스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일정이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렇게 잡혀있는 일정입니다. 이 RSA 컨퍼런스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Where the World Talk Security 해가지고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세계가 이 안보, 보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컨퍼런스는 국내에 한정된 컨퍼런스였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건요. 세계의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보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컨퍼런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RSA 컨퍼런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 요 소개 문구를 제가 이렇게 원본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요. 발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에 제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RSA 컨퍼런스 2024에 관련된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위한 융합 지점이다. 그리고 선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동료, 멘토, 업계 리더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가 모여서 미래의 협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탁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RSA 컨퍼런스의 규모를 좀 대강 한번 좀 보시면요. 6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좀 대단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컨퍼런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요. 여기 딱 보이시면 여러분 여기 맨 왼쪽 편에 우리 센즈랩 대표님 계십니다. 이 사진은요. 2023년도 RSAC 컨퍼런스 그때 사진이에요. 센즈랩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작년에 한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즈랩 김기용 대표님 보이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단독 부스로 참가를 했다고 해요. 이때 당시 이렇게 참가를 했던 목적 자체가 코스닥 상장의 목표가 글로벌의 진출이었는데 여기서 뭐 멀웨어스닷컴 공격 그룹과 공격 타깃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2023년도 이때를 발판으로 해서 다양한 글로벌 보안 기업들과 미팅을 가졌고 실제로 후속 미팅까지 잡힌 상황이다 라고 이때 당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요런 좀 활동을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눈에 좀 띈 게 아닐까 요런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요 구조를 읽은 다음에. 그래서 올해 2024년도도 이 K-시큐리티 미국 상륙 작전이라고 해서 한국 보안 기업이 RSAC 2024 참가를 한다. 요걸 디딤돌을 삼아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보안 기업이 총 16곳에서 참여를 하고요. 공동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10개, 그리고 알랩을 필두로 해서 위즈코리아 등 6개의 기업은 독립 부스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현지에서 한미 정보보호 B2B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는 요 구절이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사실
사실 이 글로벌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사이버 정보 보안 요쪽 있죠. 이 해킹을 방어하는 요쪽 산업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이 너무나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근데 이 미국 현지에서 한국과 미국 B2B 기업 대 기업이죠. 기업 대 기업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는 건 정말 우리나라 이쪽 참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기회죠. 진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적인 오디션 자리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규모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아까 600개 기업이라 했는데 총 644곳입니다. 그리고 4만 명 이상이 참관을 한다. 이 정도 규모면 뭐 웬만한 종합운동장이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센즈랩은요, 모니터랩과 또 뭐 위즈코리아 지니어스 코소시스와 함께 우리 센즈랩도 독립 부스로 참가를 합니다. 아까 이 뭐 공동 부스랑 독립 부스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참가할 때 비용이 좀 다릅니다. 독립 부스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센즈랩 입장에선 뭐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니언스와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은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센즈랩 관련된 중요한 이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부터는 이 지수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집트 안보 수뇌부가 카이로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 아래 좀 자그마한 글씨로 있는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죠.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집트 안보 수뇌부와 카이로에서 비밀 회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가 어디고 이스라엘이 어디고 가자지구가 어디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검은 색깔 라인이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여기 넘어가면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넘어가면 여기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죠.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 가자지구가 있고, 여기 이 가자지구 최남단에 라파가 있어요. 이 라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하고 지금 현재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막 전쟁을 막 하면서 막 피난민들이 이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바다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집트 쪽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 거의 뭐 100만 명에 뭐 가까운 피난민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입장에서 만약에 이 라파에 있는 100만 명의 피난민이 넘어온다면 이집트 입장에서 골머리가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비밀 회동을 한 것이다. 이런 지금 좀 뭐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피난민들이 도망을 가기 위해선 그 요건이 이스라엘이 이 라파 지역에 공격을 감행을 해야 얘네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공격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이 피난민들이 도망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측과 이 이집트 측이 회동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공격 의지가 지금 이제 상당하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여러한 지금 이스라엘의 행보를 두고 또 한 번 이 중동 리스크가 확전이 되겠거니 하면서 이 주식 증시에 들어갔던 전 세계적인 자금들이 이탈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가자 전쟁이 다시 격화가 된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오랜만에 보죠. 격돌이 고조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마스, 가자 북부의 하마스가 부활했다. 양측 간 전투가 치열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좀 중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많은 피해도 봤어요.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꺾였죠. 근데 최근에 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반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중동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네,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네 라는 판단이 들면서 어제 불같이 이렇게 불기둥 솟았죠. 근데 이렇게 이란 부분이 해소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헤즈볼라랑
하마스가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게 이쪽 이스라엘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현재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점점점 다시 높이는 공격 수위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어제 저녁에 올라왔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이 바이든 정부에서 대처 방안을 내세웠죠.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이 이유가 북한이 얘네가 자꾸 러시아에 막 미사일을 공급하고 막 포탄도 보내주고 이러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죠, 24일 약 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 아래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약 264달러, 그리고 인도 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 81달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전히 무기로 이게 지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요거를 이 608억 달러를요, 지금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봤을 때 8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땐 80조 원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이 80조만큼 강해지면 얘네도 80조만큼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하면 여러분 160조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 80조가 아니라 160조의 포커스 맞춰서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랑은 조금 약간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빨리 전쟁이 좀 종결이 되고 이런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어야 주식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주가가 부양이 될 텐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들은 주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주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의 이 불장과 오늘의 하락장 추이를 이 원달러 환율이 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 날짜 4월 24일과 오늘 4월 25일인데, 어제는 굉장히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렇게 좀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간, 거래시간이 딱 끝났을 때 약 3시 좀 넘어서 3시 한 반 정도쯤부터 엄청나게 달러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자체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을 발생했고, 이런 전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렸다. 그로 인해서 이 달러를 찾는 수요가 증가를 했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어제 장과 오늘 장이 이렇게 좀 많이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 0.11% 빠졌고요. 나스닥은 0.1% 오른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냥 단순 산수만 해봤을 때 0.01% 빠진 거죠. 그리고 중국이야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와는 조금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곳이니까 이 부분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모두 다 대부분 다 하락장이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오늘 장에서 너무나 아쉽게 어제 좀 간신히 이 1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제가 어제 요거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유심히 보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탈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그래도 좀 아래 꼬리는 달려주는 모습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3.5%가량 좀 빠지면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오늘 금일 이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여러분 2,458억 원 자금 이탈이 발생했고요. 기관은요 648억 원 매도 물량으로 쏟아냈어요.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이 좀 이 물량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1.76%, 코스닥은 결과론적으로는 1.04%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 1000종목이 넘는 대하락장이었어요. 이런 영향은 우리 비단 센지레벨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좀 보시면요,
오늘 당연히 외국인 나가는 날이었고요. 기관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이탈하는 그런 지수의 흐름 그대로 보여주는 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좀 이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이 센질의 명상을 여러분 거의 근 한 달 동안 거의 내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부터 쭉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쪽이 보라 색깔이 핑크 색깔 선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 구간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대. 이때죠. 이때 계속 막 저항에 밀리고, 이때도 저항에 밀리고 이랬을 때 제가 요쪽 구간이 중요한 가격 구간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게, 요쪽 과거에 요 구간에서도 저항에 밀렸었고 또 저항에 밀렸던 이력이 있어서 요 구간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이 센즈랩 한테만큼은 좀 중요한 가격 구간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장에서 요 구간에서는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주식 시장 전반적인 이 리스크가 여러분, 금리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이 중동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라기보다는 전쟁 리스크죠. 전쟁 리스크.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슈들 꼭 실시간으로 좀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오늘 영상 이 도입부에 제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좀 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저로서도 좀 많이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께서만 좀 잘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우리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 올바른 이슈들 알려드리는 그런 데이업의 김아진 멘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좀 장세가 회복이 되길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